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절망적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탄핵을 할 태세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지 아니하고는 합법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을 어떤 제어할 그런 그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짜고 말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이렇게 말이죠. 강제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 광화문으로 몰수히 나와서 이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수와 이렇게 좀 분열이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 상당히 그 서광의 빛을 좀 보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김학성 교수께서 말이죠. 장로님이 오늘 그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좀 요약을 드리면은 이재명에 대한 그 선고가 3월 26일 날 있었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보통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27일 날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검찰에서 상고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에 말이죠. 그 14일 이내로 이제 서류를 이첩하도록 그렇게 주로 이제 그 통지가 가는데 말이죠. 검찰이 상고한 그 다음날 그러니까 28일 날 고등법원에서는 바로 대법원으로 서류를 이첩을 했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대등재판관 재판관 3명이 대등하게 재판한다고 그러죠. 주심은 이제 뭐 이 누구죠? 그 판사고 그러지만은 재판관이 말이죠. 그 정모 판사죠. 이분이 아마 세 사람과의 의견이 달라서 뭔가 좀 뭐 자우지간 그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다 보니까 이분이 빨리 서류를 보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대법원에서 말이죠. 28일 날 그 이제 서류 이첩을 받았단 말이죠. 28일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대법원이 월요일 31일이죠. 31일 날 그 상고 이유서를 검찰에다가 제출하도록 아마 통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고 이유서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검찰에서는 바로 4월 1일 내지는 4월 2일 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의 상고부터 상고 이유서까지 제출 시한을 보게 되면은 전체 4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만에 처리를 할 수 있죠? 바로 일주일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1일 걸릴 것을 일주일에 끝냈기 때문에 33일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3월 26일 날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6월 26일 날까지 선고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633 원칙을 넣더라도. 그런데 지금 5월 말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 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절차가 거의 33일이 줄었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으로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좀 불확실하지만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물리적으로 절대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그런 이제 희망이 거의 99%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돼야 될 것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판결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파기 자판이라는 것을 파기해서 바로 판단하는 거,
그런 것이 있는데, 파기 재판은 사실은 민사 사건에만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서는 100% 무죄가 가능할 때는 파기 재판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거의 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 364조, 396조 두 개에 따라서 사실은 형사 사건은 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죠. 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확실한 무죄가 가능하면은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듯이 확실한 유죄가 가능하면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국이 시국이고 우리나라의 중체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에서 말이죠 파기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에 절대 나갈 수가 없다.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물론 제약은 받습니다만은 이 일정대로 속히 판결이 되도록 우리 전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학성 교수의 한 10분간 연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부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의 연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KBS 방송을 보니까 이번 그 의성 일대의 산불에 대한 특집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살던 집이 다 불이 타서 망연자실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또 신속한 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되어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보면요, 호남 출신 판사들이 다 좌파도 아니고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유독 적극적인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다 호남 출신 판사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여기 계시는 정읍 고창에서 오신 우리 애국 동지들 많이 계시는데 호남 출신 판사가 모두 이재명 편 아닙니다. 정의의 편을 들고 계신 판사가 많이 계시지만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판사들은 다 호남 출신이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이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 기간이 일주일인데요, 검찰은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일주일인데 하루 만에 했어요. 그저께는 고등법원이 그 상고를 바로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으로 보내는 기간은 14일이에요. 14일 이내에 보내면 되는데 고등법원은 바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과 14일이면 21일이죠. 통상 21일 걸리는 사건 송치를 단 이틀 만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요, 대법원이 검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를 내라고 검찰에게 월요일 날 통지를 할 것입니다. 통상의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찰은 바로 하루 만에 낼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여일 걸려야 될 대법원 재판이 무려 3일 안으로 단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은 3개월 내내 재판을 끝내려고 할 것인데, 대법원에 우리가 경고하건대 사인의 부가 재판하지 말고 전원 합의체에서 바로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파기환송도 나쁘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파기환송하지 말고 스스로 재판을 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사인의 부로 갔다가 전원 합의체로 가지 말고 바로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갈판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아무리 도망치고 감추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작태를 벌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호를 보통 부탁하지 않는데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사건을 담당한 재판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법복을 벗으라! 법복을 벗으라! 벗으라! 법복을 벗으라! 보통 구호하면 끝나는 건데요. 요새 유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날씨가 춥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규현 부장판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규현 부장은요, 본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그 부모님은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이 낳은 대한민국의 영웅 판사가 바로 지규현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규현 판사도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규현 판사는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형사법원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부의 모든 내란 관련 사건을 지규현 부장이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가 7만 쪽입니다. 7만 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냈는데 지규현 부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7만 쪽 이 서류에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는 말은 공수처가 한 것은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판사가 직접 검찰에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당신들이 7만 쪽의 서류를 냈지만은 내란죄를 증명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내란을 입증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판사가 직접 검찰에게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검찰이 다시 보강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에 대해서 보강수사가 가능합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규현 부장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사건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재판에 있어서 다 지규현 판사가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인데, 지규현 판사는 공소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뭐 내용을 다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지금
평의조차도 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속히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이 원대복귀 하셔서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헌재는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이 원대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4대4 기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간에는 5대3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정읍 출신 김용두 재판관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김용두 재판관이 저쪽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두 재판관 마음이 편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의 재판관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격려하고 또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안에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탄핵 기각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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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